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2% 이상이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하락한 주요 시도와 달리 광주는 상승폭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2020년 4분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29제곱미터 면적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해 1월 13억 원에서 1년 만에 14억 9,500만 원으로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월등하게 액수가 조금 급하게 많이 올라간 상승한 편. 천천히 시간 여유 좀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뜨려서 내놓고 싶지 않나 하기 사실. 이 같은 추이 속에 올해 광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2.38% 올라 전년도 상승률 4%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와 대전 등 주요 지역의 상승률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2016년 상승률이 15.42%까지 오른 이후 다시 낮아졌다가 2019년 9%대로 올랐고 올해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속에서도 매매가 상승세가 유지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실제 지난해 광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9.66%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았습니다. 2020년 12월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그만큼 변동률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에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준 광주의 종부세 과세 고지 대상은 개인과 법인을 합해 광주는 10,000명, 전남은 8,000명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전남 지역 빈집이 2만 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의 빈집은 모두 19,727채로 집계된 가운데 철거형은 55.8%, 활용형은 44.2%로 조사됐습니다. 빈집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즉시 거주가 가능한 1등급은 10.7%인데 반해 상태가 불량한 3등급과 매우 불량한 4등급이 전체 63%를 차지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집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빈집 정비와 활용 사업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2만 6천여 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모두 12,465명이 확진됐고 이 중 20대 이하 확진자가 5천여 명으로 전체 41%를 차지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13,691명이 확진됐으며 유치원과 초중고등 학생 감염자가 3천여 명으로 전체 22%에 달했습니다. 이달 초 모든 학교가 개학하면서 특히 유소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서 확산 속도가 빠른 데다 증상이 심한 경우도 많아서 확진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아과 병원에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의 줄이 이어집니다. 조금 기침하고 조금만 열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좀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게 또 얼마나 아플지를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지난 1월 700여 명에 불과하던 전남의 11살 이하 코로나19 확진자는 개학을 한 이달 들어 벌써 3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최근 확진자의 15%를 차지할 만큼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감기로 오해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가는 일도 많아 방역도 쉽지 않습니다. 일반 감기와 독감 같은 호흡기 증상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약 10% 정도에서 소화기 증상도 동반되고 있고요. 그러나 아이가 노는 것이나 먹는 것 등 움직임이 평소와 다른가를 유심히 보시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고열과 경련 등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과 야간 소아 응급진료기관을 지정하고 긴급 이송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담병상도 운영하고 있는데 광주가 73.9%, 전남이 60%가 차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애들이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능하면 증상이 있거나 열이 안 떨어지는 애들은 입원해서 치료받도록 좀. 5살에서 11살의 어린이는 오늘부터 예약을 시작해 오는 31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다만 보호자들의 찬반 의견을 고려해 자율 접종으로 진행됩니다. KBS 뉴스 박수성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예향이라는 명칭을 썼던 도시가 바로 목포시입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목포시가 문화도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1897년 조선의 4번째 개항장으로 전국 6대 도시로 평가받았던 목포. 개항 이후 무역과 토지 침탈을 일삼은 일본인들이 몰려들었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일본 영사관 등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상징하는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굴곡에도 목포는 목포의 눈물 이난영 등 음악에서 로컬리즘을 구현한 차범석 등 문학에서 예향의 도시로 손꼽힐 정도로 다양한 문화 자원을 탄생시켰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주요 키워드가 기재된 깃발이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항해 선박 조형물에 게시됐습니다. 지난해 문화도시로 지정된 목포시가 호남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목포가 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인가 하는 진면목을 하나씩 보여서 문화를 통해서 산업을 하고 문화를 통해서 관광을 육성해서 문화를 산업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차근차근 준비해 가겠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과 다르게 관주도가 아닌 시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문화사업을 공유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다양한 문화들이 또 목포를 통해서 또 아시아와 동아시아와 또 세계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문화도시의 브랜드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4대 관광도시에 이어 문화도시 지정까지 제2의 개항을 목표로 내세운 목포시가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오늘 아침과 낮과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우선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가 2.2도 등 어제에 비해서 쌀쌀하게 시작했는데요.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광주가 1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 포근하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요. 광주 전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영광과 한평 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 15도, 구례 19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4도, 영암 16도, 완도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4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익 한평군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증거 보강을 위해서 한평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1대는
그제 한평군청 비서실에 수사관을 보내 전 비서실장 A씨가 쓰던 사무용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 원대 양복값을 대납받은 혐의로 이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협력업체 관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A 협력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화정 아이파크 철근 콘크리트 시공을 맡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지지대 철거 등 관리 부실로 붕괴 사고를 유발해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 서구와 남구, 북구 등 3개 자치구가 교육부 주관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3개 자치구는 국비 4천만 원을 지원받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는 교육부 국립특수연구원이 예산과 교육 실적, 사업 계획 등을 평가해서 선정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 학교 공간혁신 사업 대상으로 목포 사막초등학교 등 유초, 중고 22곳을 확정했습니다. 선정된 학교에는 3억 원씩 투입되고 내년 2월까지 공간혁신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학교 공간혁신 사업은 교실과 복도, 도서관을 활용한 다목적 배움 공간과 옥상과 야외에서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생태문화 공간 등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어린이 상상 놀이터 건립 부지가 오는 5월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